네, 현재 시간 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은 빨간불까지는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금요일장을 또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 이정민 FA 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네, 지점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원래 테헤란 쪽에 계셨어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또 원래 다른 곳에 좀 멀리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테헤란에 계셨군요. 예. 네, 이정민 팀장님 테헤란 금융센터에서 배우실 수 있고요. 빠르게 난처하니까요. 빠르게 네네. 첫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터리도 재활용한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해봤는데 폐배터리 시장이 정말 커진다고 하죠. LG, 삼성, SK, 국내 배터리 3사들은 물론이거니와 현대차도 눈독을 들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시장이 정말 돈 되는 시장이긴 한가 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뛰어들 정도로 굉장히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 전기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좀 늘고 있다는 부분을 포인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국내 총 이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대수가 2,500만 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4만 대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아직은 전체 차량 중에서 그 비중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이제 또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0.5%에서 1%로 점유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100%나 되는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요즘에 그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이제 충전 시설이 내 주거 공간 또는 업무 공간에 있어서 전기차를 선택해도 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일반적인 내연 자동차에 내가 한 번 더 이제 좀 머물렀다가 넘어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구매로 나중에는 연결될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폐배터리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폐배터리가 440개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장 예측하기로는 2030년도에는 10만 7,52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폐배터리도 많이 증가를 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요즘에도 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원자재 가격 상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사이클링 한다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대기업들도 이런 이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뛰어드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이 5월 1일부로 이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우리가 전기차의 그 성장을 봤으니까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 그럼 그 후는 폐배터리일 것이다라고 추측이 가능하고 그 추측을 기업들은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돈을 모으는 코스모화학도 있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이 시장에 뛰어든 대표적인 기업들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그 IPO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은 성일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귀금속 재활용이 주력 사업으로 이제 영위를 하던 회사인데요. 2008년부터는 리튬 이온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그 전문 회사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인도 등 해외 사업장으로도 영역을 점점 넓히고 있다는 게 아마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47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리사이클링 관련되어서 IPO 종목으로는 이제 동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방금 또 말씀해주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일 날 유상증자를 좀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유증으로 확보하게 되는 415억 원 규모를 이제 공장 증설에 이제 투자를 하기로 밝혔었는데요. 이 공장 증설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리사이클링과 관련되어서 이제 설비를 투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 그리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연간 니켈 같은 경우에는 4,000톤, 그 다음에 코발트는 2,000톤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회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도 폐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서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는 게 요즘의 시장 트렌드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이제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테마로 형성될 때만 해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랐다가 뭐야 막상 이 관련 사업을 하는 그건 되게 조그만한데 그쵸. 예, 네네. 이렇게 보면서 실망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MPC를 계속 봐도 괜찮을지 네. 오늘 좀 상승폭이 올랐다가 줄어들긴 했는데 그쵸. 이 종목을 볼까요? 아니면 다른 폐배터리 관련주를 볼까요? 한 줄 평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네. 엉덩이가 무거운 놈이 이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로 대표 종목으로 이제 MPC 많이 뽑죠.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앞으로 다가올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로 접근해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MPC가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폐배터리 그 전용 용기를 이미 그 현대 글로비스와 공동으로 개발해서 특허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폐배터리 시장이 점점점 개화가 되면 될수록 동사의 점유율은 높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에 반해서 동사 주식 굉장히 횡보하면서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월 초에 또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일정 매매로 한번 접근해 보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는 매수점 가격은 9,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5,000원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고요. 네. 손절 라인은 8,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MPC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가 8,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엉덩이 무거운 놈이 이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정민 팀장님도 증시 오늘과 내일에서 네. 엉덩이 무겁게 오랫도록 저와 함께 해주셨는데 그렇죠. 제가 팀장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뭐 얘기 나눌 일은 사실 딱히 없죠. 맞아요. 네. 안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한번 저희 상담 시간에 한번 가져봐야겠습니다. 네. 이정민 팀장님을 알아라. 그 시간 제가 체험해 보고 오겠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도 급등하는 현대사료입니다. 정말 멈출 줄 알았던 사료주들이 멈추지 않고 쉬었다가 다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상승의 배경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히나 이렇게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단체로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 중 하나죠.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그 물류 차질이 지금 현재 빚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많이 급상승을 하였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비싸졌는데요. 아르헨티나도 이 물가 상승을 비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운송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단 파업에 들어서면서 곡물 운송에 대해서 이제 좀 차질이 빚어졌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 파업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라면 하루에 3,000에서 4,000대 가량 되는 트럭들이 곡물을 항구로 날라야 하는데 이 작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항구에 머물고 있는 배들도 현재 그냥 대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그 곡물 생산으로 이제 매출을 올리는 비중이 43조 원에 하나로 따진다면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파종을 아예 못한 것으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그 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나라를 합쳤을 때는 약 29%나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나라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료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오르고 한일사료는 상한가, 저희가 꼽은 현대사료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료주들이 상승했던 가장 큰 트리거가 물가 상승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또 물가 지표를 봤을 때 더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7%가 넘는 그쵸. 상황에서 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느 정도 피크아웃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같이 나오는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최근에 물가가 피크아웃 할 뻔했지만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유가가 떨어진 탓이 반영된 거지. 다시 봉쇄가 풀리면 유가 오르고 그럼 또 물가 또 오를 수 있어. 피크아웃 안 할 수 있어라고 공포도 있더라고요. 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과 그다음에 각국의 그 중앙은행들이 기싸움을 하고 있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특히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이제 세게 발언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구두로 개입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스탠스를 알려줌으로써 미리 좀 잠재우는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미국을 좀 눈치를 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5%로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총재가 공석인 가운데서도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렇게 이례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물가가 또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경각심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좀 기민하게 움직였던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차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예측은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그 실제로 맞출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개별 종목 단에서는 대응이 먼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응이 먼저다.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료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뭐 예측보다는 뛰어들었는데 더 오르네 그렇게 수익을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거든요. 네네. 여기서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도 25% 넘게 오르고 있는 이 현대사료 어떻게 보면 좋을지, 또 지난번에도 쉬었다가 다시 갔으니까 쉬는 공간을 노려볼까, 아니면 그때는 정말 영영 쉴까? 네. 한 줄 평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떠나간 인연은 보내주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연연하다 보면은 결국에 또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떠나간 종목은 좀 보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현대사료뿐만 아니라 한일사료도 굉장히 좀 뜨겁게 많이 움직였었죠. 두 종목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저점 매수를 하지 못했다라면은 이런 종목들은 좀 보내주는 게 맞고, 하지만 올해 이렇게 원활하게 어떻게 보면은 곡물 생산을 잘 못하고 있는 게 글로벌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파는 이제 올해 말까지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스윙 관점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카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유한비료 생산 업체로서 전체 물량의 90% 이상을 현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농업용, 원료용, 공업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동사 주식 굉장히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큰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쉴 때 좀 매수를 하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는 매수전 가격은 4,5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6,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4,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인영 님이요. 카프로도 비료였음?이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사실 저희가 뭐 비료, 사료라고 이름이 아예 적혀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시선이 쏠렸는데 카프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 주가 6,000원, 손절가 4,000원. 현대사료는 떠나간 인연 질척대지 말고 보내줍시다. 카프로 볼게요.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거리두기 해제되는데 CG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뭐 마스크 빼고 다 없앤다고 하잖아요. 그쵸. 다음 주부터 정말 모든 그 통금 시간이 없어지게 되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주 뒤에는 거리에서도 마스크 벗고 다닐 수도 있고. 그쵸.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시장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이걸 다 예측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고 반응이 없는 상황인지 오늘 장 어떨까요? 일단은 시장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관련된 종목들만 안 좋고요. 그다음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선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거리두기가 그 2년 1개월 만에 이제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아니죠. 이제 엔데믹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제 재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좋은 뉴스가 어제 미리 좀 시장에 돌았었죠. 사실 카카오톡방이나 아니면 텔레그램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미리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종목으로는 TJ 미디어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좀 올랐었죠. 근데 오히려 오늘은 이렇게 기대감을 안고 올랐다가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이 어쨌든지 이제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선전하는 이유는 물론 미국장이 부활절로 쉬는 것도 있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는 굉장히 많이 안 올랐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하방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그 경직성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올랐던 뉴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는 또 찰실한 매도 물량이 나온다 했습니다. 노래방 안 간 지 너무 오래됐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노래방 팀장님 언제 가셨어요? 저도 한 2달 전에 코인 노래방 오. 집 근처에서 한번 좀 갔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예전에 그 좀 흥겨운 그 느낌은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여가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본격적으로 좀 놀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정민 네. 팀장님 데리고 증시 오늘 가낼 팀 노래방 가서 네. 코인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 부르는 거 못 보겠습니다. 같이 네. 한번 회식을 이제 끝나면 거리두기가 네네. 완전 종료되면 한번 시원하게 놀고 그쵸. 네, 네. 재밌게 노래도 부르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반대로 봐야 되는 거는 그래 리오프닝 주들은 좋아질 거 알았어. 근데 코로나 시기에 가장 전성기를 보였던 진단키트주, 백신주들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요? 아니면 그 역시도 버틸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버틸 만한 무언가가 있어도 어차피 시장에서는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었죠.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6%가 폐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접종률도 굉장히 높고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신규 접종을 예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적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백신도 폐기가 될 정도로 시장에서는 계속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그 진단키트와 관련되어서도 실제로 이제 그 확진을 받으신 분들이 40만 명대를 돌파를 했다가 이제 최근에는 계속 10만 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점차 앞으로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규로 확진될 분들도 점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군을 형성해서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종목들이 움직였었습니다. 저는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3년 동안 테마주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경우는 처음 봤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긴 테마고 강했던 테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깊은 이제 침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그냥 쳐다보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채팅방에서도요 도망쳐야 된다고 지금 백신 키트 다 폐기한다 진단 키트 백신 지금이라도 도망쳐라 이정민 팀장님 위험합니다 정연 아나운서로부터 도망치세요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진단 키트 백신주 정말 도망쳐야 되는 건지 지금 갖고 계신 네. 분들 대부분 손실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나을지 시즌에 대한 대응 전략 한 줄 평과 함께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같은 곳을 바라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은유적인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그 뭐 연애를 할 때도 같은 곳을 바라봐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 커플이 될 수 있다라고 흔히 얘기하죠. 주식시장에서도 시장 참여자들과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지만 내가 꾸준하게 좋은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나와서 내가 큰 손실을 입었지만 오히려 다른 종목에서 시장에서 방향성이 맞는 종목을 바라봐야지만 복구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파란색인 가득한 종목을 계속 이제 들고 있어봤자 내 이제 정신 건강 그다음에 계좌 건강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 추천 종목은 케어젠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추천을 드리고 급등하는 바람에 제가 좀 많이 좀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좀 조정이 나와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이형 당뇨를 의약품이 아닌 건강 기능식으로 고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이제 그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부터는 미국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는 물리면서 매수하자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한 매수점 가격은 10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14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9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어젠이 상승한 이후에 지금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봐도 괜찮겠다. 목표 주가는 14만 원, 손절가 9만 원이고요. 진단키트주들의 경우에는 시즌을 포함해서 보내줄 때가 됐다. 시장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실 알아봤고요. 다음 주는 이정민 팀장님을 조금 더 잘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